근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뭐 흑자가 됐든 뭐 검버섯이 됐든 뭐 점이 됐든 주근깨가 됐든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치료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티들처럼 치료를 했다가 완전히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서 진짜 오신 분들, 우리가 흔히 다른 데서 라고 하죠 저희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초반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닥터스 고민 상담소 오늘도 소문이 만극한 두 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이제 뭐 아직 무더위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여름의 끄트머리, 가을이 시작되겠죠. 이제 여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보통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 특히나 얼굴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렇게 강한 자외선을 이제 꽤 쬐기 때문에 그렇죠. 기미 잡티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시기쯤 되면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 올라오죠. 이제 이때부터 오시기 시작하죠. 네네. 맞아요. 왜냐면 네. 자외선이 셀 때는 우리가 또 막 자외선이 세니까 네. 치료하면은 더 막 진해지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때 한창 웅크러져 있다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자외선이 약해질수록 아하. 이제 병원을 오셔서 이제 예. 진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분들 그러면은 많으시죠.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피부과 호황기. 색소 쪽으로 호황기. 색소 호황기. 두 분의 이제 어두웠던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 아직은 슬슬 계속 어두워요. 네. 밝아져야 많이 좀 될 때.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가을철부터 서서히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기미 잡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미 잡티가 제가 알기로는 기미도 잡티의 한 종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기미 잡티라고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가요? 뭐 장기하와 얼굴들,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아주 대표적인 잡티이기 때문에 앞에 기미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미가 좀 결국에 색소 질환의 한 부류거든요. 네네. 전부 다. 그 중에 좀 흔한 것들이 결국에 기미이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은 뭔가 좀 기미 말고 다른 걸로 한두 개로 이렇게 통칭하기 좀 애매하니까 잡티 그냥 기미 잡티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기미하고 나머지 떨거지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그건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네.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예시를 들었지만 장기와 얼굴들 그거보다는 그냥 아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우리 주소 얘기할 때 이제 잡티라고 하면은 거의 뭐 대한민국 뭐 대구 광역시까지 그럼 이제 그러면 무슨 구 뭐 수성구 중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기미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밑을 하위 어떤 단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기미 잡티, 기미 관련해서 특히나 전 국민적인 계몽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거의 있어요. 계몽가 아닙니까? 뭐만 이렇게 색소 계몽가. 거뭇거뭇 개몽을 올라오면 하려 기미다. 했는데 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개몽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답답한데 몽환적입니다. 좀 지금. 계몽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시기가 시기.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정치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그런 식으로 곡해하시면 안 돼요. 기미에 대해서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좀 오늘 새로운 좀 파일럿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편수도 좀 이렇게 꽤 됐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닥터스 Q&A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호.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왜 성병과 관련해서 콘텐츠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달렸던 사연입니다. 자,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에 무증상인 파트너와 관계를 할 때 감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한 번밖에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유유. 한 달이 지나긴 했는데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무증상 파트너와 관계 시에 감염률은 엄청 낮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 남성분들이 이제 뭐 콘돔을 했다든지 그런 피임을 했으면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피임 관계 없이 그냥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낮은 확률일 거예요. 거의 뭐 10,000명에 한 명보다 더 적은 확률, 10만에 하나 정도이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한 명이 누가 될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피임 여부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피임했으면 솔직히 진짜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주무셔도 네. 될 거다. 뭐 증상이 안 나타난다면 굳이 네.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적은 확률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의심이 되는 게 네. 있다면 그래도 그러면 뭐 검사 같은 건 한번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톡스 관련한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이 보톡스가 일정 횟수 이상 맞으면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보톡스는 이게 주사약의 효과가 보통 3개월, 4개월 지나면 좀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점차 근육에 힘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결국에 계속 맞아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일부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 교정되기는 해요. 뭔가 집중할 때 막 이렇게 미간에 힘을 예. 준다든지 아니면 그 이마에 힘으로 뭔가 네네네. 눈썹을 너무 치켜뜨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맞아주면은 그런 습관들이 좀 교정되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얼굴 표정을 네. 짓는 근육들 같은 게 표정이란 거는 사실 계속 지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는 영구적인 효과 솔직히 기대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턱 보톡스 이런 건 이제 볼륨을 줄이는, 그러니까 표정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못 쓰게 해서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네.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영구적인 효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줄여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걸 점점 안 쓰다 보면은 이게 더 확 퇴화되니까. 퇴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반영을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나 네. 미간, 눈가처럼 우리가 표정을 쓰는 거는 이게 네. 효과 풀려면 표정은 또 지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방금 연구도 아니고 그거는 좀 그런 거랑 좀 다르다 될 수 있겠죠. 부위에 따라 다를 수 그렇죠. 있네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사각턱 보톡스 맞고 일주일 뒤에 귀 먹먹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부작용 증상 맞을까요? 이러다가 말겠죠?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연결돼요. 아주 진짜 드물게 네.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병원에 오면 항상 생각해요. 이게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지는 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과 아까 보톡스와 관계없이 네. 이런 증상들도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두통 돌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술을 하나 해버리면 이제 사실 이 시술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기인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는데, 뭐 보톡스를 맞고 저도 최근에 보톡스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 때문에 그분이 주사 맞고 나서 굉장히 좀 두통도 있고 좀 어지럽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집니다. 보톡스 효과가 풀리는 순간, 만약에 진짜 이게 보톡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턱부터 아까 말했지만 여기를 쓰면서 이 측두근이 좀 많이 써버리면 당연히 이게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내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갈이를 많이 하시는, 그러면 여기 힘이 안 들어가 자꾸 여기에 자꾸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10년째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도 대도요. 갈 때마다 남자 근육이래요. 이게 여성분이시겠죠? 튼튼한 거죠? 어, 언제쯤 없어지나요? 이분은 좀 질긴 걸 많이 좋아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턱 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난히 좀 여자분인데도 발달돼 있는 그런 맞아요. 분이신 것 근데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네. 우리가 결국 보톡스 용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만약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다 똑같은 용량만 맞는 게 아니라 만졌을 때 굉장히 근육량이 많고 네. 이게 금방 확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사할 때는 용량을 2배로 올리고 네. 또 3배까지 올려가지고 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잘 효과가. 잡힐 확률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일럿 코너로 대표적인 이제 질문들을 모아서 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피부 고민을 아주 쫙 털어내버릴 각질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각질 사연 은 원장님께서 낭독을 좀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이번 여름에 남편과 아이 둘과 함께 해운대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좋으셨겠다. 출산 이후로 기미와 잡티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녀온 뒤부터는 확실히 더 많아지고 진해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주근깨처럼 작은 점도 있고 광대 쪽에는 넓게 퍼진 다크서클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잡티다, 아니다, 기미다, 말도 다 다르고 게다가 치료법도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병원에 가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들, 기미와 잡티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걸까요? 혹시나 집에서 화장품이나 관리만으로도 완화가 될 수 있나요?
애들 키우느라 피부과 갈 시간도 없는 30대 워킹맘. 아하. 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30대부터 특히나 여자분들은 이 잡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받았다던가 그러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거뭇거뭇하게 화장도 안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토해내는 경우가 네. 퇴퇴하고 막 이제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아마 이번 사연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요. 일단 이 기미와 나머지 이제 잡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뭐 기미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진단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난치성 색소 질환 중에 하나고 네. 잡티는 아까 우리 닥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두루뭉술한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는 뭐 주근깨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뭐 오타 모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흑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각각의 그런 이제 진단명에 따라서 뭐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기미하면은 보통 이제 피곤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좀 넓게 퍼져서 네. 근데 보통 그거 그렇게 올라오면 기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많죠.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죠. 왜 대부분 아닐까요? 특히 여태까지 기미라고 20대에서 생각했어요. 20대에서 30대 분들이 기미라고 오실 때는 기미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기미라고 오면 진짜 기미 경우가 많고 60대는 거의 기미 다 있다라고 봐야 될 거. 그 수준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기미는 자세히 보면 일단 약간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좌우가 약간은 대칭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 있고 우리가 또 진료 보러 오실 때 선크림 바르고 또 아니면 비비크림 바르거나 톤업 바르시거나 또 화장하고 오셔서 이게 기미 맞냐 뭐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안을 그럼 진짜 당황스러워, 세안을 진짜. 좀 당연히 네. 이제 하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네. 진단기를 좀 찍어서 보는 경우도 많긴 한데 결국은 기미라는 거는 이렇게 은은하게 약간 옅은 갈색 같은 쭉 이렇게 띠를 이루듯이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게 좀 특징이고 모양은 다 다릅니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 우리가 나이키 기미라고 이제 눈가부터 이렇게 광대까지 이렇게 나이키 모양처럼 해서 우리가 보통 나이키 기미 보통 눈가 기미라고 하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옆쪽으로 광대뼈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시면 그러니까 이게 기미의 양상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실 보고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근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뭐 흑자가 됐든 뭐 검버섯이 됐든 뭐 점이 됐든 주근깨가 됐든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치료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난치성이라고 붙였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잡티들처럼 치료를 했다가 기미가 더 진해지거나 기미 자리가 울퉁불퉁 그 울퉁불퉁이니까 얼룩덜룩이죠. 어떤 데는 너무 하얗고 어떤 데는 막 진해지고 어떤 데는 갈색이 그래서 막 완전히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서 진짜 오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다른 데서 망친 기미라고 하죠. 저희는 그래서 망친 기미 환자분들이 오면 또 완전히 또 판을 또 새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초반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될 수가 있겠죠. 초반부터 좀 계획을 시작이 이제 중요합니다. 잘 잡는 시작이. 게 중요한가 봐요. 기미만큼이나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잡티 중에 하나가 주근깨잖아요. 그러니까 주근깨는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자외선의 영향도 있는데 주근깨는 통상적으로 일단은 좀 어릴 때부터 빨리 나타나죠. 10대들부터 나타나서 20대, 30대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근깨는 우리가 다른 어떤 잡티들보다는 피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피부에 좀 껍데기 쪽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토닝 레이저처럼 이제 깨부시면서 은은하게 가는 것보다는 피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팍 때려가지고 좀 딱지 같은 걸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게 탁 떨어지면 색소까지 같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거든요. 비교적 그러면은 기미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치료가 기미보다는 개선이 주근깨는 좀, 확실히 예. 빨리 좋아질 수 있고 만족도도 좋고 조금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확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주근깨죠. 그래서 그렇군요. 주근깨는 시술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럼 흑자는 뭐예요? 흑자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네. 어떻게 노화와 관련돼서 생기는 잡티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뭐 노인성 흑자라고도 뭐 부르는데 그거는 사실 그 주근깨에 비해서는 치료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네. 이게 좀 사람마다 이게 색소의 깊이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치료에 따라서 반응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주근깨처럼 이렇게 튀기듯이 시술을 하면은 한 번만에 싹 떨어지는 네.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싹 떨어졌다가 다시 싹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약올라. 네. 네.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경우에는
튀기듯이 시술하면은 또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테두리만 찌대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뭔가 흑자는 한 번에 치료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는 한 번에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반 정도는 한 번에 치료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각질 사연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혹시나 네.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언젠가 저희가 파일럿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완전 F가 T가 되는. 근데 힘든- 자꾸 F라고 하시는데 은 원장님 누가 완전- 봐도 T 아니에요? 완전 99 누가 봐도 F입니다. 완전 T인데 완전 99 F. F제입니다. 인프제. 이상하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의문입니다. I와 E는 가끔씩 바뀌긴 해요. 약간 하지만 인격이 둘일 수는 있어요. F는 확실합니다. 네. 이상한데. 네 문자 T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성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 한번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예인이세요? 와 진짜.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예. 댄스 하시는 분? 맞아요. 아니요, 저는 방탈출 기획하고 있어요. 나도 방탄 춤춘다는 줄 알고 나도 방탈출 알겠습니다. 방탈출 게임 해보셨어요? 전 그거 옛날에 이 나이 때 잘 안 하지 않나요? 저 옛날에 저는 예능으로 해봤어요. 봤어요. 왜? 네, 저는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해봤었어요. 속 죄송- 터져 죽는 줄 죄송한데 그 알았어요. 뭐 이렇게 아나운서로서 가서 그냥 그런 취재하시고 아니죠. 이런 쪽 하신 거 아닙니까? 내돈내가 경험한 내돈내산이셨네요. 내돈내산으로 해서 그래서 1시간 맞아요. 만에 탈출했어요. 진짜요? 엄청 잘하신 저희 것 같아요. 팀으로 3명이 들어가서 네. 그 두 분이 에이스인가? 방탈출 막 약간 중독자들처럼. 예. 이거 봐요 T라니까 죄송합니다. T고 죄송합니다. E라니까 그죠? 지금 이 시간만 제가 T로 바뀐다 했잖아요. 이미 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우수희라고 합니다. 현재 방탈출도 만들고 있고 방탈출에서 일도 하고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수희님께서는 어떤 가장 좀 큰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요 원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이제 막 체험단이나 협찬 사진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필터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딱 기본 카메라가 유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지금 그래요? 기본 요즘은 카메라에 또? 딱 비치면 막 너무 모공이나 이런 게 크게 보이고 근데 인스타 이런 거 보면 가까이서 막 탁 찍어도 피부에 막 광차락 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가까이 찍으면 이제 그냥 헬밖에 없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피부 케어 아이템, 케어템이나 아니면 뭐 협찬 받는 시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는데 꼭 그 월경 주기가 오거나 아니면 네. 좀 잠을 못 자거나 막 손님 때문에 화가 나거나 이렇게 몸에 열이 나면 다음날 정말 심하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게 한 곳에만 뒤집어지면 막 흔히 막 어느 쪽에만 있으면 너 장 검사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냥 랜덤으로 자기가 나고 싶은데 나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이 여드름이 또 혼자 관리하다 보면 모공도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이제 모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30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주름도 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진짜 관리할 때다 싶더라고요. 이제서야 주름 네. 초보시군요. 완전 네. 좋아요 지금은.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 28세라는 게 만입니까? 아니면은 많입니다. 그쵸 숨긴 거죠 이거 약간. 맞아요. 예. 최대한 어리게 적어놨어요. 이거 봐요 T라니까. T라뇨. 상처받지 마세요. 분석이죠 이게. 물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냥 나이로 얘기하면은 30 아닙니까 그러면? 스물아홉입니까? 선생님. 29으로 알겠습니다. 아홉 선생님 네.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그 중요합니다. 진짜 네네. 제가 괜히 아.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게 이제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나 봐요. 그쵸. 20, 진료하는데? 20대 후반에서 이제 30 넘어갈 때 그때가 그때 우리 얘기잖아. 계단 형식으로 간다고. 맞아요. 저희가 그거는 지난 계단으로 회차에 그 타이밍이 딱 예. 옵니다 지금. 이미 늦은 딱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이제 이제 시작할 늦을 리가 예. 없죠. 예. 근데 이미 이제 관리 뭐 레이저라든지 시술을 좀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셔서 이제 어떤 게 본인한테 이제 가장 잘 맞는지 이 시기에 그리고 또 이제 우수희님한테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오늘 좀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네. 바라고 있었습니다. 음. 일단은 저기 좀 머리로 가려져 있는 저 양측
관자 쪽 그렇죠. 거기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약간 넘겨서. 이쪽에 지금 뭐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엄청 큰 염증이라서 제가 진짜 과장 좀 보태서 한 200번은 짜낸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침 색소가 그냥 남아버린 것 같은데 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드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도 한 번씩 나요. 여기. 턱 라인에. 네, 목에도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피부과를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피부과 안 가도 된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네, 저 30살 때 들어요. 엄마 말 얼마나 죄송한데 들었으면. 그거는 약간 어머님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 돈을 쓰면은 뭐 어머님이 네, 제 돈 쓸 때 말씀 안 드리긴 합니다. 당연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것 네. 같아서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지속적인 네.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저 되게 이런 오래됐어요. 거는 원래 200번 막- 짰다 하시고 막. 네, 어릴 때는 막 네. 나이 되면 여드름 없어진다 이렇게 많이 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음. 때부터 한 10년째 안 없어져서. 성인 여드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음, 근데 또 저렇게 얼굴 전반적으로 다 날 수도 있죠, 뭐. 근데 맞아요. 진짜 집에서 짜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게 막 진짜 저렇게 아까 머리 살짝 네, 보니까 여기 옆에. 저기 염증 색소 침착이라고 네. 하는데 저기 되게 심하게 남으면은 저거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어. 많거든요. 예. 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드름 트러블이 계속 나니까 네. 결국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사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설명됐지만 조금 가성비 있게 좀 치료를 접근을 한다면 일단 약물 치료를 사실 써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약물 치료. 지금 나이대가 딱 그거죠.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가임기 여성의 거의 딱 그 피크인 네. 나이대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요 나이대가 딱 그런 나이대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런 우리가 피지 조절제 약물을 쓰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약물을 못 썼을 때 어쨌든 지금 계속 염증성도 계속 올라오니까 그럼 그 염증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먹는 약을 쓰고 그리고 바르는 것도 쓰는 거는 일단은 1번을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런 식으로 자꾸 길어지고 자꾸 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색소 침착 남기고 또 옆에 또 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를 조금은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게 피지 조절제 그런 건 아니고 염증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약물들과 동시에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 각질 톤오버를 조금 빠르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도포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여성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이게 호르몬적인 변화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거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호르몬적 영향이 너무 난 센 것 같다. 나는 항상 이때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저희가 설명드리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한번 호르몬 검사 한번 해봐라. 혹시나 호르몬이 너무 불규칙하게 너무 과하게 나왔을 때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생각보다 피임제를 뭐 이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호르몬을 조금 조절해주면서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니까 그런 이제 맨스 기간이 딱 왔을 때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봄직하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 루틴이죠. 본인도 잘 알고 있죠. 이게 여드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우리 주무시는 습관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 잠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어떤 트러블에 대한 거에 기본이 일단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원장님 음주나. 그 루틴을 진짜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만약에 진짜 이거를 네.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 살을 빼야 돼. 그럼 당연히 식단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안 되면 위고비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 병원은 한번 이런 식으로 대차게 원장님들한테 혼나줄 필요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을 항상 바꾼다든지 이런 게 맞아요. 사실 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빛을 대차게 봤을 때는 많이 혼났지만 크게 교정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고집이 좀 센가요? 아까 새벽 얘기했을 때 너무 과하게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아니 사실 아까 원장님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본 적도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음. 뭔가 먹는 거에 비해 좀 살도 덜 찌고 이게 여자의 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호르몬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훨씬 많다고 아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임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피임약은 부작용이라던가 있을 수 맞춰서 있죠.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지구 그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임약은 네. 포기하고 이노시톨 이런 영양제를 먹었는데 피임약을 먹지 않고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요? 좀 제가 네, 점점점 제가 봤을 때는 찍어주시고요. 빠르게 시술 영역으로 와야 됩니다.
그냥 시술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네. 이런 루틴으로 잡기에는 조금 그냥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나의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열심히 꾸준히를 그렇죠. 그걸 못하는 개조한다. 분이시구나. 그건 지금 저희의 역할이 사실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시술로 넘어오기에 가장 큰 허들이 어머님이죠. 아니 제돈 준비됐습니다. 아 그래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닥터스에서 좀 잡으셔야 되는 고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딱 이제 피부과 시술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될 연령대이기도 하죠. 예. 자, 닥터스 고민 상담소 오늘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꼭 남는 고민이 바로 기미와 잡티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도 치료도 다르다는 거 아마 오늘 보신 분들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원인부터 찾아서 또 철저하게 본인만의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든 다른 뭐 구글 폼을 네.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원장님 네. 없는 줄 알았죠? 아니 제발 또 좀 성우에 있는 원장님 것까지 다 말씀해 원고 주셔가지고 좀 봐주세요. 원고 좀. 아니 저 원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의원님께서 원장님 다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 다양한 이야기들 생활 속 이거 저 얘기 안 했어요. 댓글 너무 어렵다. 마무리가 안 되네. 마무리가. 네. 일단 뭐 저희 멘트 욕심이 많아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저희 확실히 해보니까 나오는 출연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게 이렇게 깊게 상담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이거 어딨냐 피부과 전문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그래서 우리 네. 그 당근이나 뭐 아니면 그 우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출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네. 여러분의 사연은 댓글이나 구글 폼 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닥터스 고민 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아주 간혹가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조금 이제 일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조대꾸알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닥터스 고민 상담소. 근데 그 약간 MZ스럽게 뭐 없나요? 네. 좆대꾸알 말고 뭐 없어요? 좀 기대를 좀 해봅시다. 우리 또 없어요? 방탈출 뭐. 기획자로서 갑자기 또 너무 부끄러워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약간 여기 이 자리에 마감경 닥터스 고민 상담소 조대꾸알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